필수적인 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만약에 계약에서 잔금까지 6개월 미만이에요. 미만인데 중도금이 있는 케이스예요. 이러면 조기환급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받을 수 없겠죠. 그럼 일단 잔금 따는 거예요. 잔금 때.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기존 상가, 기존 건물 매도 매수 때 하겠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뭐 45일에서 보통 60일 정도 잡고 하잖아요. 길면 3개월, 더 길 수도 있겠죠. 뭐 용도 비용 한다든가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부 잔금까지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조기환급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이때는 잔금 때예요. 잔금을 딱 쳤어요. 잔금 치면 똑같은 식으로 아까처럼 잔금 치면 20일 내에 일반 가세자 유형으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업자를 낼 때 뭐 상호를 못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못 정하면 그냥 공란 놔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우리 분양자 이름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상가 살 때 혹시 계약할 때 미리 그 계약자한테 사업자 등록 낼 때 여기 누구로 이름 뭐로 할 건지 한번 생각하라고 팁도 줘도 돼요. 그래서 미리 이름 져놓게 하고, 때로는 이름 못 져서 그냥 공란으로 있는 사업자 등록증도 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잔금 내고 20일 내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뭘로 낸다? 일반 가세 유형으로 해야지 계산을 끊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일반 매도니까 시행사가 아니고 매도인이겠죠. 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뭘 보내요? 사업자 등록증을 아까처럼 이메일 주소 적어가지고 보내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서 발행해 보내주겠죠. 그러면 메일 도착하면 그거 출력해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세무서 가서 다음 월 25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이제 15일 정도 기간 내에 마찬가지로 이제 부가세 100%겠죠. 그는 전체가 환급이 되면 이제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자, 매수자는 매도자한테 부가세를 주죠. 건물분에 대한 거 주고. 그럼 매도자는 또 국세청에 뭐래? 부가세 신고하죠. 그러면 신고했으면 매수자는 나 사업용으로 쓰니까 내가 낸 부가세 다시 환급 받아갈게. 환급 받죠. 중간에 있는 국세청은 아무런 뭐 은행처럼 이자 받는 것도 아니고 실익이 없겠죠. 그럼 약간 무기명 절차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굳이 부가세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은행 보관도 아니고 이자 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포괄 양수도 계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세를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겠죠. 자, 매수자는 매도자 부가세 안 주고, 매도자는 부가세 안 받았으니까 신고 안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포괄 양수도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포괄 양수도 계약서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세, 우리 사는 분 입장에서 건물 부가세가 많을수록 자금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포괄 양수도가 되면 부가세를 안 받고 온전한 그냥 온 분양가만 받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담이 매수자가 작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진행이 빠르고 일 처리도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이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똑같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V 붙여놓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사실은 이 세무사님도 똑같은 케이스를 놓고 A라는 세무사는 포괄 양도양 되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포괄로. 또 B라는 세무사는 애매하네요, C라는 세무사는 안 돼요. 이 같은 매매사를 두고 세무사별로 다 이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포괄 양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건 경험 같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경험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조건 자체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중개사님 실수 많이 하는 거, 첫 번째 공실상가 있죠. 우리 구분상가. 공실상가를 대부분 공실상가 비어있는 상가를 15개
10억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0억에 그냥 매매계약 쓰시더라고. 그래서 특이하게다가 본 계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입니다. 딱 자신 있게. 이게 중개 사고예요. 공실상가, 구분상가에서 공실상가라는 개념은 구분상가는 한 칸 한 칸이잖아요. 한 칸에 공실이 있다는 소리는 100%이 상가는 임차가 없다는 소리죠. 100% 공실은 얘는 사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동일성이죠. 부동산 임대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공실은 100%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 별도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재도 제가 아는 부동산의 한 반 정도는 50% 최소한 50% 이상은 지금도 이 공실상가를 계약서를 자신 있게 매매 계약을 포괄 양수 양도 계약으로 쓰더라고요. 그건 다 중개하자고 나중에 큰일 나겠죠. 왜 큰일 날까요? 세무서에서는 얘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아닌데 부가세를 안 줬잖아요. 부가세가 3천만 원이다. 아까 좀 4,700이다. 4,700을 10억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 매도인한테 나중에 부가세 4,700원 신고 안 됐으니까 내라. 무신고라고 가스한테 때 설명드리겠지만 내라고 날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가서 이 매수인한테 야 부가세 날라왔으니 4,700 줘. 그럼 줄 매수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도인 부담해야겠죠. 그럼 매도인은 이 상가를 10억에 판 게 아니고 10억에서 4,700 뺀 9억, 3,600 정도에 판 경우죠. 그러면 이 4,700 손해본 거에 대해서 매도인이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 중개사한테 와서 또 하자 따지겠죠. 왜 포괄 안 되는 거를 부가세를 왜 이렇게 처리했냐? 그럼 100% 누가 해야 돼요? 중개사가 또 책임 무는 거예요. 중개보수를 받지도 못하면서. 이런 건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아까 하수도 5인자 부담금 설명드렸죠. 정화지 용량 안 돼서 또 안 된다고 했죠. 건축물 용도 변경 안 돼가지고 사고 난다고 그랬죠. 이런 부가가치세 잘못 알아가 사고 난다고 했죠. 이런 부분은 사고 나는 케이스들이 우리 주거용부처럼 1, 20만 원, 1, 200만 원이 아니라 단위가 1000대가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상가 공부를 하시고 중개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근데 모르면 사고 나면 크기 때문에 상가 중개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두려움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시장이 블루오션 시장이고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직원 뽑아내면 80% 이상 1년 못 버틴다고 했죠. 그만큼 살아남으면 이 분야에서 나름 블루오션 개념으로 버틸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 양수계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시상가 안 된다. 또 하나 지금 이 BBQ 임차인이 있어요. BBQ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내가 팝니다. 팔았을 때 잔금 시점에 이 BBQ 임차인이 그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포괄 양수도 계약을 인정이 돼서 부가세 안 받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잔금 시점에 지금 임차인이 나간다든가 아니 임차인이 나갔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다든가 바뀌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죠. 포괄 양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임차인이 돈을 벌어서 이 가게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내가 나가기 싫어. 임차인이 이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포괄 양수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사는 포괄 양수도가 아니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죠. 또 하나 지금 상가가 2층이 있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층은 본인이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고 2층은 임대를 줬어요. 이 상가를 투자자가 샀을 때 이 상가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궁하게 많은 사례들만 또 하나 들까요? 법인, 매도인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이 법인이 이 건물로 있는 게 여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건물만 넘긴다고 포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건물을 다 사업이 넘어가야 포괄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되면. 자,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중개사님들이 일단 계약서 특이하게다 그때 설명드렸죠. 특이하게다 이런 식으로 이거 보시고 이 그대로 쓰시면 돼요. 특이하게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이거 중요한 부분이 있죠. 본 계약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매 대금 별도로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따 배우겠지만 계산해서 대략 얼마가 매매가 별도다. 여기까지 계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포괄 양수도 계약 따로 별도로 받으셔도 돼요.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세무서에 내셔도 돼요. 그러나 포괄로 매매했습니다 알려주면 됩니다. 이 양식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 양도양수 이제 구체에 들어가면 일단은 매도인이 일반 가세자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간이일 때도 있겠죠. 그다음에 면세, 또 비사업자, 사업자 안 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맨 밑에 면세부터 보면 면세는 일단 뭐 부가세가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면세니까. 그렇죠? 이 면세 사업자에서는 이 포괄 양수도 계약 자체가 안 되겠죠. 면세니까 부가세 발생할 리도 없고 발생 안 했으니까 환급받을 리도 없고 포괄 양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도인이 일반 가세자일 때 이제 매수인이 일반 가세자일 때 있고 간이일 때 있고 또 면세일 때 있겠죠. 어쨌든 간에 부가세 부분은 건물분의 10%는 매매는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이 6가지 사례입니다. 일반 간이, 일반 면세, 간이 일반, 간이 면세 6가지 케이스에서 부가세 VAT는 무조건 건물분 10% 발생이 돼요. 매매 때는. 자, 그리고 부가세 환급 부분 볼게요. 환급은 일반일 때만 환급됩니다. 왜? 일반 간이면 매수인 간이기 때문에 계산 발행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환급은 서로 매도인도 일반 가세자, 매수인도 일반 가세일 때만 환급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되겠죠. 왜? 두 번째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계산 발행이 안 되잖아요. 발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환급 받을 거 없겠죠.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이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 일반 가세는 포괄이 된다. 일반과 간이 포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간이 포괄 된다. 단 일반 간이가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쓰게 되면 이 매수인 간이 사업 가세자는 세무서의 직권으로 일반으로 바꾼다. 결론은 똑같은 거죠. 일반이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간이 일반 되고요. 간이 돼요. 이 4가지 케이스가 이제 사업 포괄 양도 양수 되는 거고, 이건 지금 세금 가세 유형으로 본 거예요. 유형. 아까처럼 뭐 임차인이 샀다든가 공실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아니고 가세 유형만 부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반 간이 일반 간이 4가지는 뭐가 된다? 사업 포괄 양수도가 된다. 아까 말한 조건이 맞춰졌을 때, 뭐 컨트롤 C, 컨트롤 V가 맞춰졌을 때 면세는 당연히 안 된다. 자, 전에 그 계약서인데 계약서상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아까 봤죠? 아까 제가 특약 쓰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그냥 세트 개념으로 쭉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부가세 별도로 한다 하면서 오늘 배울 거니까 여기다 부가세 별도일 때 얼마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이건 세트입니다. 모르겠으면 보시고 그대로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